수천 개의 잘 익은 수박이 닝샤 들판에서 썩어가고 있다. 5,000톤이 넘는 수박이 밭에 버려졌는데 이는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음식 낭비다. 농민 브이로그 영상에는 땡볕 아래 쌓여있는 수박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엄청난 손실은 농민을 빈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켰다. 거저 주는 듯한 값싼 수박조차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왜 대풍년이 비극으로 바뀌었을까? 왜 탱탱하고 빨갛게 익은 수박이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쓸모없게 된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닝샤는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상인들이 수박을 사러 왔지만 밭에서 바로 약속이 깨져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양측이 파운드당 40전에서 50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럭에 수박을 싣기 시작하면 가격은 즉시 파운드당 60전에서 한 위안으로 오르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한 위안 50전을 내야 트럭이 떠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박 가격은 폭락했지만 비료농약 인건비 같은 투입 비용은 전혀 줄지 않았다. 이 압박 때문에 일부 농민은 갑자기 가격을 올려 손실을 메우려 했고 이는 양측의 신뢰를 더욱 깨뜨렸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인들은 또 다른 기이한 비용을 강제로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역비, 인부들의 점심값, 심지어 손실비라는 명목으로 수박 한 개가 상하면 20전씩 내야 했다. 지불하지 않으면 트럭은 밭 한가운데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이런 행태는 상인들에게 정교한 사기로 여겨졌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운송만 해도 운송비와 인건비로 10,000위안 이상이 들어간다. 여기에 불합리한 비용이 더해지면 이유는 거의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많은 상인들이 닝샤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어떤 이는 6만 위안짜리 트럭을 실었지만 4만 위안어치를 버려야 했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 5,000위안의 보증금도 결코 돌려받지 못했다. 상인은 손해를 보고 농민은 장기적인 판로를 잃었다. 이런 사건들이 온라인에 퍼지자 닝샤 농민들은 마가 집단이라 불리며 불신과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단 몇 건의 사기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신용이 추락해 성실한 농민들조차 밭 가득 익은 수박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 한 브이로거는 수학 과정을 생중계하던 중 방송이 1시간 넘게 끊겼다고 전했다. 다시 연결되었을 때는 아무런 공지 없이 가격이 올라 있었다. 이런 세부사항은 고의적 은폐와 조작이 있음을 더욱 확신시켰다. 결국 거래에서 신뢰 상실이 닝샤 수박이 팔리지 않는 근본 원인임이 드러났다. 가격을 계속 바꾸고 불합리한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상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무너뜨린다. 신뢰가 사라지면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닝샤 수박이 밭에 쌓여 누구도 사지 않으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품 품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수확과 거래 과정에서 많은 상인들은 종종 껍질이 갈라지거나 물이 스며들거나 속이 썩거나 흰 거품이 솟아나는 수박을 만난다고 했다. 비록 일부만 썩었더라도 대량 거래에서는 손실이 막대하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추가로 선별하고 폐기하는 비용을 떠안아야 했고 원래도 얇았던 이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보고에 따르면 닝샤에서 다른 성으로 운반된 수박은 도착 즉시 외서 10%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매 시장에 내놓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들은 품질이 처음 약속과 크게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균일하고 달고 단단한 수박 대신 속이 텅 비고 싱겁거나 신맛 나는 수박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곤란에 빠졌다. 그대로 시장에 내놓으면 상인 자신의 신뢰도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최종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들 또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유명 브이로거 오렌지는 여러 가격대의 닝샤 수박을 직접 사서 먹은 경험을 공유했다. 처음 파운드당 1위안 20전에 샀을 때는 꽤 달고 먹을만했다. 그러나 가격이 20전에서 90전으로 내려가자 품질은 급락했다. 대부분 싱겁고 중앙심지 부분만 조금 다 달았으며 나머지는 무미했다. 그는 결론지었다. 아무리 더 싸져도 사고 싶지 않다. 오렌지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전했다. 첫 번째는 달콤했지만 두 번째는 싱겁고 세 번째는 썩은 수박을 만났으며 네 번째는 거의 무맛이었다.
이 같은 반복된 피드백은 닝샤 수박 품질이 극도로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이는 값싼 가격이 결코 저품질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다. 오늘날 소비자는 싸게 사서 실망하느니 차라리 더 비싸도 맛있는 과일을 선택한다. 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닝샤 수박의 명성은 곤두박질쳤다. 일단 싱겁고 쉽게 썩는 수박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신뢰를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성의 상인들 역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대량 매집을 피한다. 지역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외부 시장은 점점 더 멀어진다. 안타까운 점은 닝샤도 충분히 자체적인 수박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장에서 하미멜론이 유명 특산품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품질 향상과 신용 유지를 택하지 않고 일부의 부정행위가 지역 브랜드 전체를 망쳐버렸다. 품질이 떨어지면 가격은 당연히 급락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는 더 불신하고 사려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형성된다. 농민은 빨리 팔기 위해 가격을 내린다. 저품질 수박이 시장에 넘쳐난다. 소비자는 실망한다. 싸도 사지 않는다. 싸도 사지 않는다. 시장은 등을 돌린다. 수박은 밭에서 썩어간다. 결국 농민도 상인도 손해를 보고 지역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시장 유지를 위해 핵심은 품질이다. 소비자가 맛과 신선함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아무리 싸도 소비는 회복되지 않는다. 닝샤 수박은 바로 이 썩음 싱거운 불균일함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이는 거래 신뢰 상실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으로 수박이 밭에 쌓여 썩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한 번에 실패한 수학 이야기에 불과한가? 아니면 중국 사회의 더 깊은 병폐를 드러낸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수박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의 정직성 위기를 드러낸다. 많은 학자들은 부정직함이 몇몇 농산물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관계에서 기업 심지어 정부 차원까지 퍼진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산물 거래에서 신뢰는 제품 품질만큼이나 중요하다. 가격과 조건이 합의되면 양측이 지켜야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도 전체 시스템은 무너진다. 상인은 돌아오지 않고 소비자는 신뢰를 잃고 농민은 밭에서 썩어가는 자기 수확물을 바라봐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현상이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과 정부까지 부정직함이 확산되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40개 국가에서 17,000개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실험했다. 그 결과 중국은 반환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70에서 80%에 달했다. 이 격차는 정직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신뢰가 깨지면 부정적 악순환이 이어진다. 농민은 소득과 생산 의욕을 잃는다. 상인은 위험을 떠안고 시장에서 떠난다. 소비자는 실망해. 등을 돌린다. 지역의 명성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닝샤의 수박 위기는 단순한 한 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거래의 정직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밭에서 썩어가는 농산물의 풍경은 닝샤에만 머물지 않고 어느 산지에서든 반복될 수 있다. 닝샤 수박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려면 중국의 다른 재배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는 농산물 브랜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매출도 안정적이다. 신장 하미멜론. 하미멜론은 균일한 품질, 진한 단맛, 엄격한 관리 체계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감독되고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준다. 덕분에 국가적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고 가격이 비싸도 늘 인기가 많다. 산둥 칭다오 수박. 칭다오 수박은 표준화된 생산 과정,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투명한 계약 덕분에 성공했다. 세련된 마케팅 전략이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를 구축했다. 닝샤와의 비교. 이들 지역이 품질 투명성 신용을 중시하는 반면 닝샤는 품질 관리가 부족했고 가격 분쟁과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해 신뢰를 무너뜨렸다. 결과적으로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찾지 못했다. 가격 분쟁, 저품질, 신뢰 위기 끝에 남은 것은 판로 없는 풍년 수박이었다.
농민은 한 해 고생했지만 결국 빈손이 되었고 상인들은 몇 차례 큰 손실을 본 뒤 등을 돌렸다. 소비자, 즉 마지막 연결 고리 역시 인내심을 잃고 다른 지역 제품을 선택했다. 세 주체가 모두 손해를 보면서 가장 큰 피해는 재배 지역의 명성에 돌아갔다. 닝샤 수박은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저품질과 불투명함의 이미지로 굳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해 실패가 아니라 신뢰가 깨져졌을 때 농산물 공급망이 어떻게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닝샤 수박 사건은 단순한 한 해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와 정직에 관한 값비싼 교훈이다. 작은 분쟁 몇 번의 계약 파기 저품질 수박이 농민을 빈손으로 만들고 상인을 손실로 몰고 소비자를 떠나게 했으며 결국 지역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렸다. 신뢰는 유리 조각과 같다.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 사회가 정직성을 잃으면 농민, 상인, 소비자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풍년이 아니라 신뢰와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농민은 신용을 지키고 균일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상인은 거래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불합리한 비용을 피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품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제품 인증과 추적 라벨을 도입하며 지역 브랜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정직하게 피드백하며 좋은 것을 장려하고 나쁜 것을 배제해 시장에 긍정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장기적 해법으로는 성공적인 수출 모델을 배우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며 품질 관리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항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리한 마케팅 전략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와 정직성이 회복되어야만 농산물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하고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하며 상인은 다시 돌아오고 소비자는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사회 현상과 사건에 대한 깊이 있고 객관적이며 다각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가치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